네, 엔화 약세, 이 엔저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결정 속에서 이제 엔화 약세가 또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1달러당 엔화 환율이 104엔대까지 지난주 이제 올라가면서 또 연중 최고치에다가 5년 만에 또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추후에 추가 엔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지 아니면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단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리스크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발 유동성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그 우려, 리스크를 들 수 있겠고요. 또 달러와의 강세 흐름에 따른 상대적으로 엔화의 약세 흐름이 본격적으로 다시 가속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이 리스크로 압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주택 시장의 그 주택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게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미국 경제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미국의 주택 시장의 그 동향을 통해서 미국 경제 회복이 자생력을 갖고 이어질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연준의 그 테이퍼링 단행은 미국의 유동성 축소 우려에서 벗어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경기 개선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미국발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리스크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 테이퍼링 단행에 따른 일본 엔화 약세의 흐름은 코스피의 변동성, 주된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경우에는 테이퍼링 단행으로 단기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중기적으로 본다면 약세 기조는 유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 이후에 OECD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OECD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현재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반등하면서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시각이 개선될 경우에는 지난 2001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에 미국 달러화는 약세를 기조적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선인 100포인트 선을 상회하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을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 약세 기조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선을 상회하면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미국 달러화는 단기 강세 흐름 이후에 기조적인 약세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연준이 달러화 공급의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은행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달러화는 엔화 대비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는 엔화에 대한 비상업용 순매도 포지션이 지난 2007년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달러화 대비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당분간 달러화가 엔화 대비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엔화 약세 리스크가 말씀대로 이제 당분간 이어질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 그 엔화 약세에 따른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적어도 엔화 약세 이슈가 완화되어야만이 코스피도 향후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중기 상승 흐름을 강화할 여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엔화 약세에 따른 코스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한편으로는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코스피의 이와 같은 흐름에 수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엔화 약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엔화 약세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섹터로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기 방어주 중에서는 전기통신 서비스, 건강관리, 유틸리티, 미디어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반도체, 전자와 전기 제품, 디스플레이 등 일단 일본보다 기술적인 그런 경쟁력 우위에 있는 IT 섹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들 섹터는 지난 5년 동안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 리스크가 당분간 지속된다라면 상대적으로 타 업종 대비해서 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기적인 관점에서 엔화 약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코스피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라면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시각 강화와 함께 코스피의 상승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기회의 요인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역시 실적 호전주 중심의 그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이후에 낙폭이 과대하면서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전기비 동시에 플러스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반도체 그리고 건설, 기계, 자동차 부품 등이 중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유망한 섹터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엔화 약세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업종 쪽으로요 선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엔저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대응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